13년도에 11억 7,800만 원이었는데 5억 8,9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농기계에서 전혀 다른 이륜차로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20년도 기준을 했을 적에는 96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풍 EV 자동차 대표 백옥희입니다. 이렇게 보는 제품들이 저희 회사 제품들이거든요. 농업 현장이나 공장 같은 데서 쉽게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원래는요, 농수산물 도매를 했어요. 서울의 길동에다가 매장을 냈죠. 싱싱하고 좋은 제품만 가져오면 뚝딱 나가는 줄 알았어요. 마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못 내보내다 보니까는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무조건 돈 빌려 다오 한다고 해서 돈 빌려줄 사람은 없어요. 비전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빚을 참 많이 졌어요. 그 빚을 진 것들이 다 내 지인들이거든요. 부모님한테 이어받은 재산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경매로 홀라당 다 해먹었잖아요. 죽으려고 생각하니까는 누구도 생각나고 누구도 생각나고 누구도 생각나고 또 죽을 수도 없더라고요. 가진 게 없으니까 영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 하다 보니까 또 농기계 영업을 하게 됐어요. 하순으로 내려갔어요. 기름 건조기 영업을 하러 다녔었어요.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1년에 한 800대씩 팔았으니까요. 빚 갚는 사람이 한 7명쯤 됐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60만 원, 어떤 사람은 없으면 또 10만 원, 또 조금 더 있으면 목돈으로 빚을 까가는 그 재미도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아, 이것만 갚으면은 이제 내 것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5년간 하니까는 한 3억 대는 빚을 다 갚았어요.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개가 무량하고, 내가 이제 애지 사람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돈 벌면 떠나갈 거라고 정을 안 주는 거예요. 약간의 갈등은 있었는데 거기서 털을 잡고 사니까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경운기를 많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경운기가 사고가 좀 나는 거예요. 와서 백여사 좀 우리가 뭐 타고 다닐 만한 거 없을까? 이제 그런 것을 취급하게 되면서 이렇게 굴러다닌 걸 취급하게 된 거예요. 15년대에 볼라벤이 와가지고는 그때 이제 농기계도 하면서 전기차 이런 류를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타사들 걸 갖다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농산물이 잘 안 되니까는 가장 주력 사업이 그때는 건조기였어요. 뭐 고추를 말릴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냥 매출이 그냥 그만하게 상승하고 있었다면은 제가 사업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농기계에서 전혀 다른 이륜차로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중진공에다가 사업 자금 좀 주십시오. 나 이러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는 사업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중진공에서 우리 회사를 실사를 나왔는데 사업 자금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2억을 내줬을 때 일단은 중국어 자가라는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중국에 박람회를 다녔죠. 물건을 통째로 갖고 와서 뜯어보고 벤치마킹 한 거죠.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뭐 5배 같은데 덩치만 크다 그러면은 1000와트로 올리고 계기판 같은 것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면은 변하니까 안 변하는 스텐으로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6년도에 사업전을 했고 17년도부터 우리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101이라는 제품이 교통공단까지 합격을 했기 때문에 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생긴 제품이 도로를 주행하는 제품이 단 한 개 정도 없었어요. 도라는 다녔지만 번호판 없이 다녔죠. 교통공단까지 합격한 것도 대한민국 최초, 또 102가 환경부에 합격한 것도 대한민국의 최초. 이마트에 입점을 하면서부터 부쩍 매출이 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홍보가 많이 됐었어요. 앞만 보고 달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템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저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또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러면은 안주하다 하게 되거든요. 평생 자기 사업은 못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해서 건질 수도 있지만 부도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배짱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인을 할 정신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게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생각대로 사업이 된다면은
세상에 사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은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줄이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참 좋겠어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이 어떻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현 상황에서도 늘 리스크는 나와요. 그 누군가는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를 않아요. 저 역시도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SOS를 하면 내 정보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렇게 됐구나. 순간순간 후회해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리스크가 노하우고요. 리스크가 있음으로써 어떠한 것도 개발이 되고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컨설팅 회사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받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아야 되지 그 리스크를 피해가야지. 안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내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몰래 꼭 숨었다면은 오늘날에 이 대풍 EV 자동차가 없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처지지 말고 그냥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막 싸돌아다니고 아이템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서 하고 있으면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고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 그걸 내가 알았습니다.